안녕하세요. 추세 추종TV입니다. 10월 11일 주식시장 분석이랑 상승 종목 중에 추세가 형성된 우량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시장은 주말간 월요일간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국내 시장도 안 좋아서 여전히 시장은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 비중은 10% 이내, 아주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안정되나 싶더니 오늘 또 22.8원 올라서 1435원,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하고 선물을 매수해서 코스닥에서 일부 팔았지만 합계 4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도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아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쳐서 148종목인가 밖에 상승을 하지 않아서 이렇다하게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았는데 그 있는 것 중에서 테마가 형성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귀금속 관련해 가지고 희토류, 중국에서 희토류를 보복하겠다. 그래서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유니온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이 지속될 테마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냥 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꾸준히. 역시나 2차 전지가 제일 강하고요. 또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료주가 부각이 됐는데 사료주는 대부분 실적도 허약한 편이고 계속 성장할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의 엔젠 바이오와 랩지노믹스가 올라갔습니다. 또 여기에 캐몬이라는 종목도 같이 편성이 돼서 유전자 치료, 바이오에 대한 종목이 한 테마로 올라갔고요. 또 방송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많죠. IMBC가 11% 올랐고 YTN이 최근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좀 쉬었다가 다시 5%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시가총액이 높은 LG엔솔은 당연히 LG엔솔, 현대차, SDI 같은 종목은 들어가 있는데 특이할 종목은 SCI 평가정보, 신용정보회사죠.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볼 수 있고요. 17% 올랐고 네옴시티 관련된 한미글로벌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M&A, 지분 경쟁, 적대적 M&A, 지분 싸움으로 화천기계가 19% 올랐고요. 기아도 떨어졌고, 한일사료가 사료주로 올랐고, 카카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카카오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IMBC는 거래도 많고, 등락률도 11%로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동국 RNS,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그 다음에 코아스템은 줄기세포 관련주고, 캐몬이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코아스템의 자회사인데, 비임상, 화장품이나 약품의, 의료용품의 비임상 관련된 회사인데, 28%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아스템과 캐몬이 관계된 회사가 많이 올랐고요. 또 엔젠바이오 또 22%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분 경쟁으로 화천기계가 19%, 유니온 SCI 정보통신,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동양파일이 건설 기자재 관련주인데 12% 올랐고, IMBC와 해성산업,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주사 지분 강화, 그래서 해성 DS 지분을 해성산업 주식을 주고 가져오는 그런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해성 DS 주식은 인기가 많은 주식이니까 11%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승한 종목 중에서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는 어쨌든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재 큰 그 추세가 없이 지나가고 있다가 오늘 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은 유니온 머티리얼,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의 대장인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고, 항상 그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히토류 관련주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테마에 형성이 됐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이제 철강, 소재 이런 쪽 관련해 갖고, 동북 RNS, 유니온 머티리얼, 포스코 엠텍이 이제 같은 테마로 히토류, 희귀금속 이런 같은 테마로 상승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이 중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실적이 괜찮은 편이죠. 보시면은 21년도에 164억, 올해는 134억, 한 100억대 이상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보이고 있는, 그나마 실적이 있는 회사인데,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그냥 테마에 편승을 해서 포스코 엠텍이 같이 올랐다. 다음은 STX인데요. 요즘에 좀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STX. 거래가 최근에 한 600억, 오늘도 900억 거래가 터졌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대, 1200억 나옵니다. 그럼 시가총액 1200억이고 1200억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900억 나올 정도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수소 밸브, 그 다음에 니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런 희귀금속에 포함돼서 오늘 9% 올랐는데, 거래는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거래 대금이 최근에 좀 많은 편이어서 STX 좀 관심 있게 보실만 하다. 다만 이제 테마적인 접근이고 실적이 아주 담보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감안하셔서 체크해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코아스템이 바닥권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 대금이 한 150억 정도 나왔네요. 근데 코아스템 같은 경우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총이 1,500억이네요. 1,500억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첫 상한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만 하다. 그리고 이제 코아스템의 장점이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올해 6월 달에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계속 상승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캐몬도 이제 코아스템의 자회사인데, 캐몬 같은 경우는 비임상 CRO 관련 회사입니다. 그런데 캐몬은 이 비임상 관련한 수주를 꾸준히 가지고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서는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을 찾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300억이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한 400억 정도,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비교적 크게 실렸기 때문에 캐몬과 코아스템의 향후 움직임을 좀 관찰해 볼 만하다. 엔젠바이오는 먼저 시작을 했죠.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유전자 분석, 그 다음에 폐결핵 관련된 진단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300억 정도 거래가 나왔네요.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유전자 치료나 이런 쪽으로 같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제 진단키트의 매출은 당연히 매출과 수익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건 또 바이오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래대금이 오늘 많이 나왔네요. 거래대금이 1조 90억, 1090억. 이게 시총이 2300억인데 10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기대감들이 어쨌든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은 뭐 개인 큰손이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 취득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유보율이 한 1000% 되다 보니까 자본금 110억. 그러니까 니네 현금 1000억, 현금성 자산 1000억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600억 배당해라. 이렇게 막 강하게 찌르고, 이사 선임 관련해서 현재 있는 이사를 다 해임해라. 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분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고,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요즘같이 테마가 없을 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1,500억 나왔습니다. 비슷한 종목 아시죠? 요즘 많이 회자가 됐던 양지사 같은, 거기도 이제 개인 큰손이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분과 관련해서 해성산업이 올랐습니다. 해성산업이 계양전기인가? 그쪽 회사가 갖고 있는, 계양전기가 자회사인데요. 거기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해성DS의 지분을 가져오고 해성산업에 지분을 주는 형태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해성DS의 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공시를 하면서 해성DS 주식을 갖고 오는 건 좋으니까 비교적 크게 11% 정도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없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SCI 정보통신인데, 신용정보 관련된 뭐 채권 추심,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연체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채권 추심 쪽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SCI 평가 정보는 한 1,400억 정도 되고, 뭐 어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테마로 최근에 오르고 있고, 비슷한 기업으로 고려 신용정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에 비해서는 실적이 현재는 그렇게 따라와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부실이 난다고 해서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급성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파일이 그 안전, 그러니까 뭐 건물 밑에 파일을 박을 때 쓰는 그런 소재인데, 안전 관련된 건설 기자재 회사인데 바닥권에서 어쨌든 상승을 했다.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580억인데 비해서 지금 상반기에도 한 22억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매출과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어쨌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IMBC가 더 강하죠. IMBC는 지금 신고가를 치려고 가고 있고,
YTN은 한 번 더 크게 올랐다가 지금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둘 다 경쟁적으로 지금 방송 민영화 관련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IMBC도 별거 없어요. 예, IMBC가 아마 MBC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뭐 웹에서 매각하거나 뭐 이런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이고 실적은 뭐 별로 크지 않은데 어쨌든 민영화 테마로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온 강하게 이제 관심이 쏠렸죠. YTN도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걸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 YTN의 시가총액은 2,700억으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2,700억 이상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당장인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민영화 이슈인데 어쨌든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료 테마가 오늘 올랐지만 보시다시피 사료 테마들은 실적이 별 볼 일 없어요. 한일 사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700억 높죠. 이런 뭐 사료 테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곡물 가격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우량한 섹터는 아니고요. 오성 첨단 소재가 LCD 뭐 이런 쪽 부품을 만드는 그 기능성 필름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재상장되고 한번 크게 오르고 숨고르기 하다가 양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은 한 1,900억 정도다. 그리고 올해 당기순이익이 상반기에 한 1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탄력을 받고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장에는 이런 테마주들이 더 각광을 받는 또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2차전지의 대장주로서 강하다. 예, 실적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뭐 컨센서스를 돌파했다.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쨌든 이 섹터는 잠시 쉬어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또 복귀해서 오르는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한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상승한 종목 중에서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